정도는 아니라고 봐야죠. 이제 본인이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로 체급이 올랐잖아요. 원래 체급이 오르면 펀치도 센 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죠? 언론은 플라이급에게는 플라이급으로, 헤비급에는 헤비급으로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본인 생각에 악랄한 펀치가 오더라도 그거를 이제 탁탁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거는 오히려 부가적이고 부수적인 거라고 보고요. 사소한 문제예요. 네네. 그거는 정말 수양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실망한 거는 당선 요인에 대한 그 이재명 도지사 당선자의 판단 좀 실망했어요. 저는 많이 실망했어요. 아주 크게 실망했어요. 그게 약 20% 격차로 이겼잖아요. 근데 그게 정치인 이재명이 정치인 남경필을 이긴 건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재명이 아니라 전해철 의원이 나왔어도 똑같은 결과. 경기도 의원 비례대표 득표율이 민주당이 52.8이고요. 경기도에서.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25.5였어요. 이재명 후보는 비슷하게 얻었죠? 55%. 조금 더 얻었나요? 그리고 남경필 후보도 이거보다 한 10% 더 얻었죠? 이게 남경필 후보가 더 당 지지율보다는 훨씬 많이 얻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이 선거는 정당 지지율로 결판난 선거고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네네. 국민들의 지지율이 엄청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제가 이재명 후보였다면 당선이 확정되었을 때 제가 선거 기간에 참 불미스러운 그런 논쟁도 있었고 제가 부족한 점이 엄청 많았는데도 이렇게 큰 표차로 이긴 거는 집권당인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경기도민들이 힘을 실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사실관계? 그렇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카메라가 수십 대 겨누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자세를 낮추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공을 넘기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 도민들이 저를 어떻게 이런 식의 당선 소감은 지방선거는 좀 이건 끝났지만 아니지 않나. 이재명 당선인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라면서 고백의 글을 썼던 소설가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인 맛 칼럼니스트가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뭐 제 안에도 이렇게 있지만 이게 거짓이면 저는 천벌받을 거고 당장 구속되고 어쩔 수 없어요.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잠잠했던 진실공방이 이번엔 문화계로 번졌습니다. 나는 꼼수다 멤버 주진우 기자에게 두 사람 관계를 전해들었다고 공개한 작가 공지영 씨를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황 씨는 SNS를 통해 전해들은 말에는 어떤 판단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은 기묘하게도 스토리를 만드는 버릇이 있기 때문이라며 공 씨를 겨냥했습니다. 반면 공 씨는 1987년 고문수사 실태를 밝힌 정의구현단 사제도 전해 들은 말이라 침묵했어야 하냐며 맞받아쳤습니다. 황 씨는 이에 대해 나는 이재명 편도 김부선 편도 아니다. 조금 차분해지자고 적었습니다. 황 씨는 지난 대선 때부터 문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왔습니다. 대통령과 그 청와대에 관련한 좀 소소한 이야기를 알고 싶어서. 때문에 이번 논쟁은 여권 지지층 간의 균열 대신 차분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 당선인을 둘러싼 이른바 해경군 김씨 의혹은 경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한 SNS 아이디 HK킴08을 이 당선인의 부인 김혜경 씨로 지목한 이정렬 전 판사는 내일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좀 무난하게 이제 박원순 후보가 이제 3선에 성공했습니다만 뭐 어쨌든 대권 주사로 뭐 차기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됐습니다만 선점하는 그런 뭐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말하기는 좀 이르죠. 그렇죠. 이른가요?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이번에 지도지사로 당선된 분들이 네네네. 대부분 민주당 그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자신들이 잘나서 된 게 별로 없어요. 가장 큰 뭐니 해도 공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후광을 얻고 다 된 거예요 지금. 그게 박원순 시장은 지난번에 경선을 안 뛰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안희정 후보가 끝까지 당시에. 뛰었는데 안희정 후보는 지난번 그 미투 사건으로 네네. 사실상 이제 정치를 할 수 없게 됐고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에 당선은 되었지만 네네. 이번에 공방 과정에서 도덕성이나 또는 신뢰성, 네네네. 공직자가 갖춰야 될 덕목과 관련해서 그렇죠. 좀 의심을 받게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선수가 불펜에 있었는데 한 선수가 전력 이탈을 했고 한 선수는 지금 부상이 의심되는 상황이고 다음번 선발 투수 자원을 불펜 중에서 고른다면 제일 낫죠. 제일 유리한 거예요. 상처를 안 입었으니까. 물론 이제 서울시장이라는 게 프리미엄이 있죠. 프리미엄이 예. 굉장히 큰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3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땡기는 매력. 정치인이 가져야 될 매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네. 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렇게 낫지? 낫지. 예.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손님 낫죠. 실수가 워낙 많아갖고 예, 조금은 네. 원래 게임이라는 게 내가 꼭 상대가, 잘해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쵸. 예. 우리 이제 내일 월드컵 개막하는데 상대가 1차전 스웨덴 선수가 아니 수비가 실수가 있어요. 그래 골을 넣지. 어제 그러면 이제 3선 시장이 됐고요. 근데 사실 이제 2위 싸움도 굉장히 화제였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분들은 2위 싸움이 더 볼만하다 그랬는데, 야,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가 3위, 김문수 후보에게도 뒤졌습니다. 한 3%, 4% 뒤졌는데, 사실 뭐 이제 당 지지도로 봤을 때는 꽤나 높은 득표를 이제 획득을 한 건데, 그래도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기대치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닌가 하는.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어떤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 뭐 좀 예상해 주시죠. 뭐이 퇴로만 남았죠. 기본적으로 진로는 없죠. 그뭐 2등을 했다 그래서 예. 좀 뭐 상을 받을 일이 없어요. 뭐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죠. 굉장히 정치적 타격을 또 한 번 입은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될 지점까지 온 거라고 봐야죠. 안철수 후보가 그 당사에 나타나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신경을 피력하고 네네.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 이 시대 제게 주어진 소임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씨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판단이에요. 제가 볼 때는 혜성처럼 2010년경부터 그렇게 떠오르기 시작해서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양보해서 호감도가 폭등하고 네네. 그리고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2012년에 뛰어들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7, 8년의 기간을 겪는 과정에서 처음이 제일 화려했고 그다음부터 계속 내리막이에요. 그 정치인들에게는 누구나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채라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호감과 비호감이 생기는 건데 안철수 그 후보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자산이 그냥 9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그 자산을 거의 까먹고 이 부채가 굉장히 많이 생긴 상태이기 네네. 때문에 새로운 어떤 자산을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그야말로 새로운 전략이 확보되지 않는 한 네네. 지금 있는 관성대로 그냥 정치를 하는 것은 이 부채를 계속 늘리는 길이 될 수가 있고 네네. 자기가 충분히 7, 8년의 기간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해왔는데 이것을 국민들이 인정 안 해준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꼭 정치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너무 안쓰럽고요. 안 돼 보여요. 그래서 마음 비우고 한번 생각해보는 게 예. 어떨까. 남의 일이라 쉽게 얘기합니다만. 네네. 사실 이제 그 네거티브 선거의 이제 정점이었던 경기도지사 선거인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 뭐 당선 확실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돼도 이제 뭐 웃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제기된 이 문제가 어느 정도는 좀 효과를 미쳤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는 그렇게 큰 메가톤급 영향은 미치지 못했어요. 여론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지만 표심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문재인 이렇게 볼 대통령의 수 어떤 있죠. 그 방평하기가 굉장히 컸네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게 선거가 끝나서 국민들 심판을 받았으니까 다 면죄부 받았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사실 도지사라는 그 큰 공직을 맡은 사람의 인격과 도덕성 문제로서는 그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꼬리표로 따라다닐 겁니다. 이게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취했던 대응법은 트럼프 방식이죠. 부인하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근데
최소한 우리가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단 정직성 이런 거 덕목으로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 제기를 그 여배우가 했을 때 대처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이라는 공직 후보자가 정직하게 또는 합리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했는가, 이제 그 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거예요. 지금 이 사안 자체를 보면 법리적으로는 되게 복잡해요. 우리가 이 문제를 법리적으로 다룰 수는 없고요. 공직 후보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다뤄야죠. 평가를 해야죠. 우리가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문제를 유권자들은 도지사를 선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건의 중대성이 얼마나 크다고 볼 것인가, 이 사람은 결격자다라고 판단할 것인가, 찜찜해. 그렇지만 찍어는 줘야겠어라든가 이런 다양한 태도가 있어요. 근데 선거 결과 나타난 걸 보면 무효표의 숫자라든가 이런 걸 나중에 다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무효표가 어떤 무효표인지. 근데 유독 도지사 투표지만 백지 투표가 많았다든가 이러면 불만 표시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잘 헤아려 봐야 되고요. 근데 바른미래당이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 고발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으로 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본인이 그거를 부인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른미래당이나 뭐 이런 야당의 주장인데, 그래서 당선은 되었지만 이미 데미지를 엄청나게 입었어요. 치명상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한 중상을 이미 입었어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25.5였어요. 이재명 후보는 1% 얻었죠. 조금 더 얻었나요? 그리고 남경필 후보도 이거보다 한 10% 더 얻었죠. 이게 남경필 후보가 더 당 지지율보다는 훨씬 많이 얻었죠. 무슨 소리냐 하면 이 선거는 정당 지지율로 결판난 선거고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네네. 국민들의 지지율이 엄청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제가 이재명 후보였다면 당선이 확정되었을 때 제가 선거 기간에 참 불미스러운 그런 논쟁도 있었고 제가 부족한 점이 엄청 많았는데도 이렇게 큰 표차로 이긴 거는 집권당인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경기도민들이 힘을 실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사실관계? 그렇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카메라가 수십 대 겨누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자세를 낮추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공을 넘기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공주사로 뭐 차기 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선점하는 그런 뭐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말하기는 좀 이르죠. 아, 이른가요?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이번에 시도지사로 당선된 분들이 네네네. 대부분 민주당 그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자신들이 잘나서 된 게 별로 없어요. 가장 큰 뭐니 해도 공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후광을 얻고 다 된 거예요, 지금. 그게 박원순 시장은 지난번에 경선을 안 뛰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안희정 후보가 끝까지 당시에. 뛰었는데 안희정 후보는 지난번 그 미투 사건으로 네네. 사실상 이제 정치를 할 수 없게 됐고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에 당선은 되었지만 네네. 이번에 공방 과정에서 도덕성이나 또는 신뢰성, 네네네. 공직자가 갖춰야 될 덕목과 관련해서 그렇죠. 좀 의심을 받게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선수가 불펜에 있었는데 한 선수가 전력 이탈을 했고 한 선수는 지금 부상이 의심되는 상황이고 다음번 선발 투수 자원을 불펜 중에서 태도는 아니라고 말이죠. 이제 본인이 경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로 체급이 올랐잖아요. 원래 체급이 오르면 펀치도 센 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죠? 언론은 플라이급에게는 플라이급으로, 헤비급에는 헤비급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본인 생각에 악랄한 펀치가 오더라도 그거를 이제 탁탁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거는 오히려 부가적이고 부수적인 거라고 보고요. 사소한 문제예요. 네네. 그거는 정말 수양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실망한 거는 당선 유인에 대한 그 이재명 도지사 당선자의 판단 좀 실망했어요. 저는 많이 실망했어요. 아주 크게 실망했어요. 그게 약 20% 격차로 이겼잖아요. 근데 그게 정치인 이재명이 정치인 남경필을 이긴 건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재명이 아니라 전해철 의원이 나왔어도 똑같은 결과. 경기도 의원 비례대표 득표율이 민주당이 52.8이고요. 경기도에서. 라며 공 씨를 겨냥했습니다. 반면 공 씨는
1987년 고문수사 실태를 밝힌 정의구현단 사제도 전해 들은 말이라 침묵했어야 하냐며 맞받아쳤습니다. 황 씨는 이에 대해 나는 이재명 편도 김부선 편도 아니다. 조금 차분해지자고 적었습니다. 황 씨는 지난 대선 때부터 문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왔습니다. 대통령과 그 청와대에 관련한 좀 소소한 이야기를 알고 싶어서. 때문에 이번 논쟁은 여권 지지층 간의 균열 대신 차분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 당선인을 둘러싼 이른바 해경군 김씨 의혹은 경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한 SNS 아이디 HK킴08을 이 당선인의 부인 김혜경 씨로 지목한 이정렬 전 판사는 내일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좀 무난하게 이제 박원순 후보가 이제 3선에 성공했습니다만 뭐 어쨌든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 뭐 도민들이 저를 어떻게 이런 식의 당선 소감은 지방선거는 좀 이건 끝났지만 아니지 않나. 이재명 당선인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라면서 고백의 글을 썼던 소설가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인 맛 칼럼니스트가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제 안에도 이렇게 있지만. 이게 거짓이면 저는 천벌받을 거고 당장 구속되고 어쩔 수 없어요.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잠잠했던 진실공방이 이번엔 문화계로 번졌습니다. 나는 꼼수다 멤버 주진우 기자에게 두 사람 관계를 전해 들었다고 공개한 작가 공지영 씨를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황 씨는 SNS를 통해 전해 들은 말에는 어떤 판단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은 기묘하게도 스토리를 만드는 버릇이 있기 때문이라.